지금 어떤 학생들 생기부로 보니까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이렇게 생기부로 만드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정말 좀 보기 안 좋고. 안녕하세요. 만띵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과세특 주제 정하고 좀 생활기록부로 많이 바쁘시죠? 특히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2학년 학생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전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높아심에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생활기록부 과세특 기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가 전부 다 진로하고 관련된 연계성은 물론 그런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심화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 역시 그 과목이 자기 진로와 억지로 꿰어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되냐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해요. 아, 선생님, 제가 이 과목에 자기 전공과 관련이 없대. 그런데 전공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과목과 자기 진로를 연계시키면 정말 어색하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말이 맞아. 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을 물론 보여주는 겁니다. 진로가 의대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거 보여주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생기부에서 뭘 보게 되냐면 이 학생의 준비된 의사, 그다음 이 학생이 우리 의대라든지 우리 대학교에 와서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근데 잠재력을 보려고 하는데 억지로 정말 굉장히 억지로 진로가 연계시켜가지고 말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은 여러분들이 거기 진로와 연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하지만 전공과 너무 동떨어진 과목이라고 하면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전공 진로 역량이 아니라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어필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학교 입학으로서 그 학업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학생들 생기부로 보니까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이렇게 생기부로 만드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정말 좀 보기 안 좋고 인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기부를 보여줘야 돼. 생기부의 성장 과정을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보여주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학업 역량도 지금까지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도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생기부도 충분히 보여줘. 그 말은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학업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거잖아. 학업의 충실성을 대학교 입사관들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단 말이야. 학업의 충실성을 보여주면 대학교 입학에서 학업 충실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충실성과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은 또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진로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어머님이 이제 지금 컨설팅을 받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이신데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치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은 좀 이렇게 그 흐름을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의대 치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자기가 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고1 때부터 억지로 전부 다 치대로 맞춰버리거든요. 치대로 이것도 치대로 맞추고 저것도 치대로 맞추고 활동 모든 게 치대로 맞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고1 때부터 너무 그렇게 한쪽에 치중하는 건 안 되고요. 치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과목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타 과목은 아이가 의학 계열, 어차피 치대는 의학 계열에서 충분히 학업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을 생기부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근데 그 어머님도 공감하셔서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게 자기 그 큰아들도 지금 연대 수다를 보낸 그런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그다음 약대라든지 생명공 경영 뭐 그 기타 뭐 많잖아요. 행정학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1학년 때부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 2학년 때는 모든 게 수행평가가 진로로 맞춰졌잖아요. 근데 진로로 구체화시키는 것과 함께 모두 보여줘야 되는
제발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도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국어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국어 수업을 듣는데 국어에서는 수행평가가 나왔어.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책에 있는다라는 거에서 수행평가를 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치, 거기까지 좋긴 좋아. 그럼 자기와 전공과 관련돼서 뭐 책을 찾았어요. 뭐 총균세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뭐 그런 책들 찾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했는데 와 생기부를 보고 보고서를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전공에 관한 독후감이야. 자, 여러 개 생각하면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국어 과목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국어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첫 번째야. 그 다음 그 역량 다음에 보여줄 게 뭐죠? 진로 역량인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서 한 가지. 그런데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안 보여주고 그 다음 진로 역량부터 보여주는 보고서가 많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학업 역량을 보여주면서 진로 역량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중요한 여러분들 학업 역량 다음에 학업 잠재력을 보여주던가 이렇게 보여줄 때 평가자가 인정해 준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점을 여러 번 좀 강조한 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모든 수행평가가 자기 진로와 연결시키고 수행평가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압박감이 강박감이 있어요. 강박감이란 강박감인데 강박감이 뭐냐면 와 이것도 그러면 자기 뭐 이 과목도 자기 진로 관련 수행평가해야 돼. 심지어 뭐 미술도 자기 진로 관련 수행평가해야 돼. 체육도 그래. 뭐 미적분, 기하, 뭐 확통 모든 게 자기 진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중요성이 거기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 신신당부하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이수 과목을. 그러면 일단 이수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더구나가 이제 거기 진짜 그 상하기록부를 보면 알거든요. 뭐 이수 과목만 봐도 알거든요. 보통 뭐 특목고 자사고들에 듣는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보면 이제 알기도 하고 일반고에서 듣지 못하는 과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반고에서도 정말 거기 정말 일반고에서 들을 수 없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그 아이들이 그래 내가 저 어려운 저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 일반고 못 듣는 내가 그걸 꼭 돌아가지고 정말 자기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거기 고려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보통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과학이 있죠. 과학, 뭐 물리, 화학,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리 2, 화학 2, 생 2, 지구 2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 이수를 아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그냥 뭐 일반 선택 과목은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전문 교과에 너무 치중한 학생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일반 선택 과목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런데 그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은 생기부가 그냥 평범해 내용이 일반 선택 과목 그냥 뭐 이런 하고 뭐 학교 수행평가 했는데 유독 전문 교과만 막 과세특이 정말 그 대학생들 논문 뺨칠 정도로 나온 과세특 기록이 있어요. 그걸 평가자가 높이 평가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자가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일반 선택과 기본적인 충실함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 기본 학문에 충실하면서 거기에서 발전하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본 학문은 그냥 평범한데 전문 선택 과목만 자기가 이수를 해서 그것만 막 빵빵에 채웠다. 이런 학생들도 학종에서 떨어진 학생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점들을 좀 잘 숙고하셔가지고 과세특 기록과 생기부를 좀 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상하 기록부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이루어진 거 대학교 평가자가 서울대도 마찬가지, 연대도 마찬가지고
수업에서 이루어진 교과의 특성에서 변화의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한 변화가 나오는 게 그게 높이 평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수행평가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이다라는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생기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기부를 보시면 이런 학생들 여러분들 생기부가 보통 아이들 첨삭해달라고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차 활동은 이제 그대로 취향을 잘 살렸는데 과세특 활동 같은 경우가 그게 구분이 안 가. 이게 국어 과목인지 수학 과목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왜? 모든 과세특 기록에 진로 역량만 어필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국어 과목이랑 국어 과목에서 요구하는 거, 영어라면 영어 구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치 구문이라는 가정법이라는 그런 그것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보여준 진로 역량 그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과세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부도 꼭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